미국 고등학교 교실 한 구석, 늘 혼자 앉아있는 동양인 소녀.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는 외톨이. 학생들도 선생님도 그녀를 학습 부진아로 봤습니다. 기초 수학부터 다시 하라고 상담실까지 불려간 그녀. 그런데 어느 날 전교생 앞에서 벌어진 수학 경진대회. 그 소녀가 보여준 한 장면에 교장은 말을 잃었고 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간 풀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 개의 언어. 도대체 이 조용한 한국 소녀. 정체가 뭘까요? 시카고 링컨 고등학교의 2층 복도를 따라 걸으면 맨 끝 교실에서 늘 똑같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는 한 동양인 소녀의 모습이죠. 지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혼자 앉아있네. 반 아이들은 지수를 보며 속삭였죠. 영어도 어눌하게 하는데 친구는 어떻게 사귀겠어? 지수의 영어 발음은 확실히 서툴렀어요. 아과 엘 발음이 헷갈렸고 긴 문장을 말할 때면 중간중간 멈춰서 단어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담임 클락 교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5년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는 학생들을 한 번만 봐도 대충 어떤 아이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특히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들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수야, 이 문제 풀어볼 수 있겠니? 클락은 칠판에 간단한 2차방 정식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답을 말했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클락은 몇 번이나 되물어야 했죠. 답은 맞는데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어. 클락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어 실력을 더 늘려야 수학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교실 안. 다른 학생들은 킥킥거렸어요.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지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노트에 뭔가를 끊임없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 그리고 한글과 중국어가 뒤섞인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식당으로 향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계속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클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걱정이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업 참여도도 떨어지고. 클락은 동료 교사에게 털어놓았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적응이 쉽지 않나 봐. 클락 교사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교실 구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더욱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버벅거리는 영어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지수, 잠깐 이리 와봐.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클락이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는 책가방을 메고 조용히 교사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너 수학 시간에 어려움은 없니? 솔직히 말해봐. 클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지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클락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역시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 클락은 지수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어머님이시죠? 저는 담임교사 클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수 어머니의 영어도 서툴렀어요. 지수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특별 보충 수업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클락은 나름대로 선의해서 하는 제안이었지만 지수 어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수가 어려워해요? 네,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수학 문제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마주해야 했어요. 지수야, 학교에서 힘들어? 아니에요, 엄마.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수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그리고 대학 수준의 물리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한국에서 이미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카이스트 조기 입학 전형에 합격해서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클락 교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클락 교사는 지수를 학교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은 학교 1층 끝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주로 문제 학생들이나 학습 부진아들이 찾는 곳이었죠. 지수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클락과 상담교사 윌슨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앉아봐. 클락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어.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상담실 벽면에는 학습 부진 극복 프로그램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ESL 특별반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솔직히 말해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지? 윌슨 상담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두 교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클락이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 발표할 때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잖아.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지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윌슨이 끼어들었어요. 지수,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 이민 온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특별히 너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야. 그는 책상 위에 안내서를 밀어주며 계속했습니다. 이 ESL 특별반은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여기서 기초를 다시 다지고 나면 정규 수업도 훨씬 편해질 거야. 수학도 기초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 클락이 덧붙였습니다.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해. 지금처럼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지수는 그들이 내미는 안내서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어요. ESL 기초반 영어 학습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냥 허탈한 기분이었죠. 선생님들께서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워요.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지수야. 클락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 그럼 제가 실력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지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두 교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무슨 말이니? 다음 주에 있는 수학 경진대회요. 거기서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락은 당황했어요. 지수야, 그 대회는 전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만 나가는 거야. 너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지수는 곧바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수학 경진대회 신청 마감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학과 부장인 데이비스 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수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지수구나. 무슨 일이니? 데이비스는 지수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학 경진대회 신청하려고 왔어요. 데이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수, 이 대회는 꽤 어려워. 전교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만 보통 참가하거든. 그는 신청서를 건네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지수가 신청서를 받아들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데이비스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지수의 모습을 본 데이비스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어요. 클락 교사가 말하길 이 아이가 수학도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을 꺾고 싶지는 않았죠.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지수가 수학 경진 대회에 신청했다고. 반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학 대회라니. 아마 뭔지도 모르고 신청한 것 같아.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하지만 지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자신만의 준비를 시작했죠.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방과 후에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클락 교사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수가 수학 경진 대회에 신청했다고. 정말이야? 그는 데이비스에게 확인했습니다. 응, 아주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 말리기가 좀 그래서. 아이고. 클락이 한숨을 쉬었어요. 창피만 당할 텐데. 그 아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카이스트 온라인 수업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이메일이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수학 경진 대회가 있는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답장은 빨랐어요. 지수 학생 반갑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수학 경진 대회라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기초 수준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영어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첨부 파일에 몇 가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지수는 교수님이 보내준 자료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평소에 공부하던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답안을 작성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날 밤 지수는 거울 앞에서 영어 발표 연습을 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로는 수학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아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보여주자. 지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학 경진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대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들었어요. 무대 위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책상이 7개 놓여 있었고 각각에는 참가자들의 이름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애들만 나왔네. 학생들이 참가자 명단을 보며 감탄했어요. 제이슨 화이트는 작년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3등상을 받았고 에밀리 존스는 학교 수학 동아리 회장이었죠. 마이클 브라운은 이미 대학 수학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명단 맨 끝에 있는 이름을 본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수 김? 저 조용한 아시아 애가 왜 여기 있지? 무대 뒤편에서 지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자신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혼자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평소처럼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데이비스 교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선생님.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클락 교사가 동료들과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 정말 용감하긴 한데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지. 옆에 앉은 영어 교사가 대답했어요. 비록 결과는 뻔하지만 드디어 경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의 수학 천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지수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 문제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쉬웠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때 풀던 문제들보다도 간단했죠. 하지만 영어로 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을 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0분 후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어요. 채점하는 동안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땠어?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답을 맞춰보며 흥분하는 동안 지수는 차분히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만점자가 3명 있습니다. 제이슨 화이트, 에밀리 존슨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 김.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뭐? 지수가 만점? 정말이야? 클락 교사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이제 지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이슨과 에밀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자세히 써주세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문제지가 배부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객관식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서술형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미적분과 해석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렵네. 제이슨이 문제지를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마이클조차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문제지를 받자마자 차분히 문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수가 카이스트에서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기초 문제 수준이었거든요. 지수는 펜을 들고 답안지에 풀이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쓰다가 중간중간 한국어로 된 계산 과정을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부분에서는 중국어로 된 공식도 함께 사용했죠. 뭐야, 저에 뭘 쓰고 있는 거야? 앉은 참가자가 지수의 답안지를 흘끗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세 개 언어가 뒤섞인 풀이 과정은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시아 학생, 뭔가 다르게 쓰고 있는데? 글씨가 엄청 빨라. 클락 교사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뭔가 이상해. 저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다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지수는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아직도 첫 번째 문제에 매달려 있었죠. 특히 마지막 문제는 대학 수준의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문제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놓았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미적분 방법, 두 번째는 선형대수를 이용한 방법, 세 번째는 한국에서 배운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 방법이었죠. 각각의 풀이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학 교사들이 답안지를 가져가서 검토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특히 지수의 답안지를 본 데이비스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3개 언어로 풀이를 했네. 그는 다른 교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풀이 과정들을 봐. 정말 대단한데? 이 아이 대학 수준의 수학까지 알고 있어. 또 다른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의 3번째 풀이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방법인데? 채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수가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의 점수 차이는 상당했죠. 여러분, 두 번째 라운드 결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수 김 학생이 만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점은 교장 선생님이 잠깐 멈춰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세 개 언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입니다. 관중석이 웅성웅성했어요.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각 참가자는 자신이 푼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교생 앞에서 풀이 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제이슨과 에밀리는 지수의 압도적인 실력을 목격한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마이클은 아예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 김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전교생의 시선이 모두 지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많은 시선 속에서도 지수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전히 약간 어눌한 영어 발음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칠판에 첫 번째 풀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First method is using basic calculus. 영어로 설명하면서 수식을 써내려갔어요. 복잡한 미적분 공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 아이 정말 잘하네. 영어 발음은 어눌한데 수학은 완전 천재인가? 클락 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버벅거리던 지수가 이렇게 유창하게 수학을 설명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선형대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이 행렬식을 이용하면 매트릭스 디터머넌트를 사용해서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고급 수학을 설명하는 지수의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어도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This technique is very efficient. 데이비스 교사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대체 뭐야? 저런 고급 수학을 어디서 배운 거지?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교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수 학생, 혹시 어디서 이런 고급 수학을 배웠나요?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클락 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고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카이스트 조기 입학 전형에 합격해서 지금은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수강하고 있어요.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가 서툴러 보인 이유는 수학 이외의 일상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클락 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수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지수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난 후 대강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카이스트라고? 그게 뭐야? 한국의 최고 대학이래. 저 조용한 애가 대학생이었다고. 클락 교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띵했어요. ESL 특별반을 권유하고 기초 수학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부끄러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깐만. 데이비스 교사가 무대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지수 정말 카이스트 학생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이스트 온라인 수업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김지수 수학과 1학년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이네. 데이비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학교 수업은 어떤 기분이었어?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미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수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네. 지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카이스트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할 예정이에요. 나사? 학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수학 경진 대회는 당연히 지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상식에서 지수가 트로피를 받을 때 전교생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더 이상 조용한 구석 자리에 이상한 아시아 학생이 아니었죠. 경진 대회가 끝난 후 클락 교사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너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괜찮아요, 선생님.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이스트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에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한국 언론들도 지수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조용했던 링컨 고등학교는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더 이상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과학자가 꿈을 키워가는 특별한 공간이 된 거죠. 지수야, 점심 같이 먹을래? 이제는 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응, 좋아.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앞으로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게 될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작은 편견이 만들어낸 오해는 이제 끝났고 진짜 지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말을 더듬으면 실력도 없을 거라고. 조용하면 능력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죠. 실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어떤 시선도 어떤 편견도 조용히 뚫고 나온 한 한국 소녀의 이야기. 그녀는 지금 나사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응원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